이제 펜선을 딸 차례인데 저는 파버카스텔의 아트라이너를 되게 애용하는 편이에요. 초점이 잡힌 이 친구 많이 이용하고 있고 0.3으로 많이 따는 편인데 펜선이 되게 얇게 나오는 편이라서 0.3으로 따고요. 그다음에 칸 딸 때는 1.5로 칸을 따고 있습니다. 말풍선도 그렇고 왜 칸 칠 때 잘 안 쓰시나요? 하는 질문이 들어올 것 같아서 사실 이제 뭐 어느 정도 스케치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시험장에 가서는 다 쓰는 시간도 굉장히 아까울 거예요. 그래서 자를 최대한 안 쓰고 직선으로 신경 써서 칸을 여러분들도 그리고 스케치 일단 좀 덜어낼게요. 지우개 넓은 면으로 한번 덜어내고 어느 정도 자신이 알아볼 만큼은 덜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 펜선 딸 때 정돈된 선이라는 건 하나의 선으로 따주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 겹선이나 약간 털선 같은 것들 정리가 안 돼 보이기 때문에 비추를 드리고 최대한 정돈된 선으로 깔끔하게 선을 따주시는 거를 권장드려요. 그리고 적당히 펜압을 넣어야지 이제 그림이 좀 더 입체적이고 재밌게 보일 수 있어요. 적당히 필압도 넣어가면서 그림체는 조금 제가 편한 제 그림체로 한번 응용해서 이게 왜 제가 파버카스텔 아트라이너를 쓰냐면은 제가 필압 조절 스테들러도 써보고 피그마도 써보고 여러 브랜드를 많이 써봤는데 제가 조금 능숙하게 펜압을 필압을 다룰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아트라이너가 이거 딱 유일하게 파버카스텔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정착을 했죠. 근데 이게 사람 바이 사람이라 여러분들한테 맞는 라이너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가르쳤던 어떤 친구들은 뭐 모나미로도 선을 너무 잘 따서 모나미만 계속 쓰는 친구들도 있었고 아트라이너는 사실 자기한테 맞는 거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재료는 좀 어떻게 해요 하는 말들은 손목 쓴 편이 제일 잘 애들한테도 손목 스냅 배경 같은 경우는 인물이랑 좀 구분되는 선으로 따주시는 게 좋아요. 구분되는 선이라는 건 조금 더 얇게 들어간다는 인물에 비해 밀도를 낮추거나 높인다던가. 근데 보통 이제 인물이 묘사할 거리가 별로 없고 멜빵을 그렸긴 했지만 묘사할 것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 배경을 조금 파주신다 하면은 이제 밀도가 조금 시간상 생략을 많이 하는 점. 이 배경 밀도 높이는 방법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자주 물어봐요. 배경 하는데 딱 3가지 포인트가 중요해요. 점선면 면이라는 거는 어떠한 이런 플립 같은 요소들을 얘기하는 거고 선이라는 거는 이 타입적인 요소들을 얘기하는 거고 점 요소들은 이런 재질 묘사들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고루고루 써주면 밀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고루고루 써주시면 타일가 그냥 한 선으로 보여도 어떤 구조상 이중선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런 이중선을 써주면 조금 더 밀도가 올라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을 그릴 때도 좀 구조를 파악하면서 어떻게 하면 밀도를 더 올릴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그리시면 사이사이에 뭐 이끼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 어떤 낡은 벽이면 이끼나 나뭇잎 그 다음에 홈 같은 것들로 몇 요소 자연물 그릴 때는 다 아시다시피 규칙적으로 나오는 것보다 불규칙하게 나오는 게 조금 더 자연물 형태에 가깝게 나오고 일단은 물감 제가 쓰고 있는 물감들부터 좀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입시는 장비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감은 홀베인을 쓰고 있고요. 여러분은 그냥 근데 저도 입시할 때는 쓰는 물감에서도 되게 예쁜 색깔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쪽 라인은 틴트 컬러라서 따로 개별로 구매를 만들지 않아도 예쁜 색을 미리미리 뽑아서 쓸 수 있다. 화학연에서 팔고요. 그리고 이 물감 같은 경우는 시민케 RC 물감이에요. 제가 제게 애용하는 물감이고 그리고 가격은 사악합니다. 사악해서 여러분들한테는 비추. 사악하지만 예쁘다. 이런 파스텔 톤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잘 안 보이나? 이런 파스텔 톤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독일 물감이든 다시 회색 준비를 들어갈게요. 일단 저가 내고 싶은 분위기는 굉장히 청량하고 맑은 여름의 느낌을 내고 싶단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를 먼저 잡고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붓은 바바라 쓰고 있어요. 바바라밖에 안 써요. 제가 말했듯이 입시는 장비빨이기 때문에 뭐 화홍 쓰는 친구들도 잘 쓸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바라가 일단 저는 무조건 채색할 때 기본적인 톤을 잡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톤이라는 건 밑색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밑색을 잡아놔야 그림의
통일성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드가 비슷해지는 거죠. 그림의 무드가. 그래서 조금 연한 주황 계열로 조금 톤을 밑색을 잡고 한 톤 잡고 들어가면 좋아요. 밑색 깔 때도 주의할 점 뭐냐면 빛은 남겨두고 들어가. 사선빛을 쓰려면 나뭇잎은 약간 고유색이 예쁘게 잘 나와요. 저는 되게 얇은 붓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밑색은 14호로 하고 나머지는 10에서 8. 너무 또 작은 붓을 쓰게 되면 영역이 크게 안 칠해지고 붓자국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작은 붓으로 하는 재미는 알겠다만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 일단 마를 때까지 마른 부분 있잖아요.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 또 시간 아깝잖아요. 마른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색깔 잡을 수 옐로 그린 그게 더 자연스러운 풀색이 나거든요. 저는 그래서 비리디안 휴나 퍼머넌트 옐로 그린 그린 옐로 그린 섞어서 쓰는 건 단조롭게 그냥 한 색으로 밀기보다는 색 변화 주면서 칠하는 게 훨씬 더 예쁘게 나와요. 이해가 흰색이 그림 정리할 때 있잖아요. 거꾸로 돌아오고 만들어 놓은 색깔 때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은 명도가 높은 그러니까 밝은 망하지 않을 진한 색 먼저 이제 접근하게 되면 망할 확률이 커지고 약간 손을 한번 완화적 효과 연출로 한번 이렇게 싹 톤 개념으로 눌러줄 건데 스카이즈 블루 나무가 있다고 틴트 계열로 시원하게 천 위에는 또 풀어지게 남주 있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손 노란 색깔이 블랙에 가깝게도 낮고 데이비스 그레이라는 색이 신안에 있거든요. 그 색깔에 물 많이 타면은 나름 예쁜 시멘트색, 이 콘크리트색으로 조금 색 변화 주면 그림자 풀 그림자 할 건데 조금 어두운 초록을 만들어서 그림자를 쳐내는 식으로 겹이 분리시킨 다음에 홍조 넣기. 예쁘게 홍조 넣으면서 이제 인물의 그 피가 뭉쳐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혈색이 막 돌게 되는 어깨 끝이나 아니면 뭐 손끝 같은 거 물로 한번 닦아서 풀고. 굉장히 덩쿨이 실한 거 아니지만 그렇게 파악이 되니까 뒤에는 벽 색깔로 한번 눌러 물 튀겨서 소고정 할 때는 이 두 개를 애용해요. 이 시그노 떼베오 회사에서 만든 아크릴 하얀색 마카랑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색깔 얘로 이제 약간 홍조 같은 부분들을 좀 블렌딩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돼가지고 번지기도 해서 살짝 과하다 싶으면 문지를 수도 있고. 저는 특히 이런 반사광이래 사선빛 같은 부분 색변을 자연스럽게 주고 싶을 때 손에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확실히 나는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건데 이런 삐져나간 부분들 애초에 삐져나간 부분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떼배우로 지워주고 유니볼로